야구는 지나가도 변화합니다. 그건 26년이라고 사라질 만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의 야구가 26년의 야구가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나갈지 전체적인 트렌드와 키워드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패스트볼 이야기 연장선이기도 한데 아마도 26년에도 라이징 패스트볼을 만들기 위한 하이 패스트볼 시대는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아니 지속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포심 패스트볼을 50% 이상 던지는 선발 투수들이 정말 흔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포심 효율이 좋지 못한 투수들은 굳이 포심을 많이 던지지 않습니다. 대신 싱커나 커터를 활용해 피칭의 변화를 가지고 가죠. 해서 남아있는 포심 패스트볼러라고 부를 수 있는 숫자적인 기준으로 보면 45% 이상의 높은 구사율로 보이는 투수들은 거의 대부분 하이 패스트볼을 메인 타겟으로 두고 피칭 레파토리를 가지고 갑니다. 거기서부터 전략적인 수싸움이 시작되죠. 심지어 그보다 훨씬 낮은 사용률을 보이는 투수들도 하이 패스트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29%의 사용률을 보이는 스쿠볼도 하이 패스트볼이 메인 피칭 중 하나이며 38.9%의 사용률을 보였던 스킨스 역시 높은 공을 메인 피칭으로 활용했습니다. 36.2%의 사용률을 보이는 크로셰도 높은 패스트볼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죠. 포심 패스트볼러라고 부르기 어려운 선수들도 이럴진데 하물며 45% 이상의 높은 구사율을 가지고 가는 투수들은 당연히 더욱 하이 패스트볼에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심 패스트볼 비율 61.9%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라이언 넬슨의 주무기는 당연히 이 하이 패스트볼이었으며 54.2%의 헌터 그린도 높은 쪽을 가장 위력적으로 사용하는 피칭을 내년에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프레디 페렐타, 스펜서 스트라이더, 우리 페레즈 같이 포심을 즐겨 사용하고 빠른 선수들은 하나같이 모두 하이 패스트볼을 얼마나 심도 있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내년 시즌의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구속이 빠른 선수들만 해당하는 것 같다고요. 평균보다 낮은 93.6마일로 52%나 구사하는 로비레이도 하이 패스트볼이 메인 레파토리였으며 시즌 ERA가 3.6으로 좋았습니다. 90.8마일의 진짜들인 평속을 가진 이마나가 슈터 역시 48.7%의 높은 구사율을 던질 수 있는 이유가 높은 쪽을 메인 타깃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나열한 선수들 외에도 대부분의 선수들은 올해도 하이 패스트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신들의 피칭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타자들이 얼마나 대처해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사안이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잘 들어가는 높은 쪽 패스트볼은 그 어느 공보다 치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도 타자들은 공략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이 패스트볼러가 싱커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메타가 변하고 있는 게 또 변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오프 스피드볼입니다. 서클 체인지업, 스리핑거 체인지업, 킥 체인지업, 고속 스플리터 등등 빠른 공과 협응을 맞춰줄 느린 공인 체인지업류와 스플리터류의 공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더 많은 활용을 보여주고 있는 게 또 하나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년에도 이런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강속구 시대가 결국은 느린 볼 전성 시대를 만들었다 볼 수 있겠네요. 스쿠볼, 산체스, 스킨스 같이 리그를 지배하는 투수들이 하나같이 체인지업류의 구종을 주먹이로 사용한 투수들입니다. 이 밖에도 야마모토, 이볼디, 가우스먼 같이 팀 내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선수들도 오프 스피드볼을 주력으로 활용해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싱커와 하이 패스트볼이 강세를 보이는 한 커플링의 그 어느 공보다 효과적인 게 바로 오프 스피드볼이니까요. 심지어 25년 가을 가장 강했던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 그 뒤를 이은 사사키 로키, 토론토의 트레이 에세비지까지 모두 스플리터로 재미를 상당히 봤었습니다. 26년에 어떤 제도약을 원하거나 새로운 변화구를 장착하려는 선수들에게 한때 스위퍼가 그 집중 대상이 된 것처럼 스플리터나 체인지업류가 각광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선을 반대로 돌려볼게요. 투수가 아닌 그 공을 치는 타자들의 시점으로요. 타자들은 역대 가장 최악의 조건을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변화구들은 계속 탄생하고 있죠. 그 어느 시기보다도 타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새롭게 자리 잡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요. 바로 타격 방향성의 미타 변화입니다. 여전히 양키스, 다저스, 필리스 같이 빅볼, 히어로볼을 추구하는 게 가장 강한 게 맞지만 그런 걸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는 팀들에게서 하나둘씩 과거를 회귀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팀배팅 메타입니다. 대표적으로 정규 시즌 가장 많은 승리수를 차지한 미러키 브루어스, 그리고 준우승을 차지한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이 메타를 선도할 수 있겠는데요. 이 두 팀은 지난 10년에 넘는 기간 동안 유지해왔던 1번부터 9번 타자까지 홈런 치는 빅볼, 히어로볼 메타에서 탈피해 공을 더 많이 보고 노려치고 짧게 치는 것으로 팀 점수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의 성공은 앞으로 많은 팀들에게 영감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저스, 양키스 같은 라인업을 모든 팀들이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앞서 언급한 두 팀 말고도 이런 흐름을 보이는 팀들이 추가로 있는데
가운데 보스턴 레드삭스와 템파베이 레이스 그리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입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타격 코치 피트 패시는 스윙의 간결함을 요구하며 홈런보다 강하게 치는 데 집중하는 배팅을 요구하는 것으로 팀의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인플레이 타구 생성과 주루 플레이에 대한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보스턴이죠. 제런 두란, 윌리엄 아브레유, 로만 앤서니 등이 팀의 주력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더욱 이런 그림이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25년 애틀랜타는 10년 동안 함께해왔던 케빈 코치와 이별하고 텍사스 우승을 이끌었던 팀 하이어스 코치를 영입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존 헌팅의 타격 개념을 입히는 타격 코치로서 홈런을 늘리는 하이 리턴보다 인플레이 타구를 많이 생성해내는 로우 리스크를 중시하는 코치입니다. 이 코치와 함께 애틀랜타는 홈런 치는 팀에서 더 많은 안타를 생성해내는 팀으로 변화를 꾀하려 했습니다. 물론 25년은 실패했지만 26년에도 그 체제 개선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팀들의 메타가 변화하고 그 성공이 확실화되면 그 안에 있는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의 타격을 지향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리그 전체의 분위기가 바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그런 변화는 목도되고 있는 것도 맞기도 해요. 최근 몇 년간 발사각도와 홈런에 매몰되었던 트렌드에서 벗어나 정교한 컨택트와 선구한 능력 그리고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진 애슬레틱한 타자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거든요. 홈런 타자를 최고로 치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이제는 모두가 홈런만을 노리는 스탠스가 아니게 변화했다고 볼 수 있죠. 10년대 중반부터 배트 스피드를 강조하며 강력한 상향 타격을 근간으로 타격의 방향성을 잡았다면 이제는 방향성이 살짝 바뀌었다 볼 수 있을 겁니다. 발사각도 25도에서 35도를 유지하며 더 많은 홈런을 치는 것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10도에서 20도 사이에 강한 라인 드라이브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조금 더 폭넓게 타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단순히 홈런을 노리기보단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내는 정교함을 겸비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이런 영향에는 에런 저지, 오타니, 후안 소토 같은 컴플리트한 타자들이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만 이들을 제외하고라도 아쿠냐 주니어, 케텔 마르테, 린도어, 코빈 캐롤, 마비 주니어 같은 전천후 타격 스타일이 좋은 성적을 연일 보여주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을 만드는 큰 두 가지 영향이 있었는데 하나는 베이스의 확대로 인한 도로의 증가 그리고 하나는 수비 시프트 금지로 인플레이 타구의 안타 확률 급증입니다. 사무국의 이런 조치는 23년 아쿠냐의 40-70을 시작으로 오타니의 50-50이 정점을 찍었고 리그의 많은 타자들에게 단순히 홈런만이 전부가 아니라 다시 예전처럼 치고 달려라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입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0, 30-30 그리고 그것을 넘어 40-40에 도전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선수들은 누구인지 표적인 선수들을 몇 명 이야기해볼까요? 내일을 이야기하는 만큼 미래를 기대해볼 만한 어린 선수들을 이야기해볼게요. 보스턴의 외야수 로만 앤서니는 당연히 이름을 올려야 하는 선수인데요. 선구원, 파워, 배팅 스킬 모두 갖춘 타자로서 MVP 시절 코디 벨린저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30-30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포텐이 있기도 합니다. 26시즌 눈여겨보기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25년 20-20을 달성한 미러키의 젊은 스타 잭슨 추리오도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전천후 스타일의 타격가입니다. 좋은 운동신경으로부터 나오는 빠른 다리와 강한 타격 이제 선구함만 개선된다면 30-30을 넘어 40-40도 충분히 가능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등장하진 않았지만 세인트루이스의 JJ 웨더홀트 선수도 말하고 싶습니다. 매우 애슬레틱한 선수로서 압도적인 배트 스피드, 강한 타구 생산 능력을 갖춘 작은 거인이라고 불려도 손색 없는 재능을 보유한 선수로서 무키 배치와 비견될 정도의 재능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잘 적응만 한다면 20-20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벌써 4년 차에 접어드는 엘리델라 크루즈 선수를 말하고 싶은데요. 가지고 있는 주력이나 파워를 보면 아쿠냐가 기록했던 40-70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포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그렇지 못한 선구안과 부족한 타격 스킬이 아쉬운데요. 25년 25홈런 67도로 25년 22홈런 37도로 26년에 더 준비를 잘해온다면 30-30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타자라고 생각됩니다. 총 4가지 주제로 분류해 26년의 야구 트렌드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봤는데요. 정말 그런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또 다른 모멘텀의 발생에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릴지 다가올 26년 MLB를 한번 봐보시는 건 어떠실까요?